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요, 이런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토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재테크라고 하는 관점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시적인 어떤 경제가 있고, 미시적인 경제가 있는데, 큰 숲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시적인 관점을,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사이클을 이해하셔야 돈의 흐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어느 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체크해서 인푸트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급발진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금리가 상당 부분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도 그 기조가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 파월 의장, FRB 의장이 연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는 조금 더 가져갈 듯한 그런 어떤 뉘앙스를 좀 보여줬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시장 반응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하는 어떤 메시지가 오기만 하면 시장은 계속 꺾였고 어떻습니까? 거의 폭락의 폭락을 이런 거듭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미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얘기를 해주게 되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떻겠느냐? 약간은 어떻습니까? 조정이 있는 듯 하지만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금리에 대한 약발이 좀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 다지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불나방처럼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이루어질 때 너도 뛰어들고 나도 뛰어들고 할 때 뛰어들지만은, 실제적인 진짜 전문가들, 진짜 돈 버시는 분들, 그 고수들은 남들 조용할 때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끌벅적할 때, 너도 나도 투자할 때 빠지고 나오는 것이 투자 수익률을 가장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IMF라든지 금융 외환위기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남들이 다 팔고 빠져나올 때 조용히 들어가서 인풋 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호황기 때 빠져나오신 분들이 큰 돈을 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엄청난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개발지 토지 투자는 역대급으로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아울러서 새만금이야말로 정말로 대박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새만금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상당히 고려가 되었던 동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였다가 또다시 어떻습니까? 좀 밀려나갔다가 다시 의지를 보였다, 이런 어떤 반복적인 패턴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의지가 엄청나게 강력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자, 비행기는 한번 이륙하게 되면 높은 창공을 향해서 달리게 되는데, 에너지가 덜 들어가도
비행기는 떠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서 비행기를 띄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 때는 방치를 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톤 터치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발에 더욱더 드라이브 그리고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발언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정부의 의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은 뭐냐면 정부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 새만금은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새만금은 너무나도 확실한 개발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터닝포인트 시점에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군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투자에 그리고 새만금하고 입지가 가까운 지역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 TV에 연락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 자, 새만금 개발 가속화에 도약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고요. 모멘텀 만들어 보겠다라고 새만금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날 새만금의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고 도약의 모멘텀을 만드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내외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본격화하겠다. 자, 본격화하겠다라고 이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지역이 어느 개발지가 더욱더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업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국가의 의지가 이렇게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윤석열 정부는요,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진해 왔고,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지정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2년간 계류되어 있었던 새만금 사업 등을 개정해 지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자, 그리고 또한 입주기업의 법인 소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도록 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드디어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어떤 개발에 대한 배경을 깔아 놓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그리고 세금에 대한 혜택 등을 지원할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배경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익성을 따지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예민한 부분인데요. 바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개발함에 있어서 투자함에 있어서 여건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까지 있으니까 너도나도 지금 현재 새만금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는요, 새만금 개발청 설립 이후 이렇다 보니까 최대 기업 유치를 달성하는 한편 남북도로 1단계 개통 등 기반시설 또한 확충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진흥지구, 세금 혜택, 당연히 민간기업 투자, 당연히 따라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러한 현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엄청난 기업들이 지금 유치가 되었지만 올해는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더욱더 속도감을 높여갈 수밖에 없다. 자, 한 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여러분들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 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규모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제투자진흥기구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급증하는 기업 수요. 자, 급증하는 기업 수요. 자, 정부도 지금 현재 새만금에 들어오는 기업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즉 뭐냐면 급증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부응해서 산업용지도 발굴해 나가겠다.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대기업조차도 지금 현재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된 대기업들이 지금 새만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과 스마트 수변도시 등 정주 여건 확충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을 바라보는 시야, 그 자체가 바로 정부 시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지금 물류교통의 핵심 기반인 공항과 그리고 철도 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서 새만금 개발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물류망, 우리가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 항만,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가속화시켜서 2029년도 아니 2030년도 이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또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제물류의 관문인 신항만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올해 7월 남북도로 2단계를 개통해 새만금 도로의 십자축을 완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만금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바로 십자형 도로인데요. 남북이축도로, 동서이축도로에 대한 완전한 개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8월 잼버리 대회 이전에 이러한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내부 개발에 대한 속도감은 더욱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거기하고 관련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그리고 공항과 항만 개발에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복합도시 건설, 그리고 고군산군도 체계적인 개발 방안 마련 등 문화관광 활성화 기반도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항상 듣는 이야기지만 새만금은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속도감은 더욱더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기업도 투자하고 기업들이 들어가면 주변에 부동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대기업이 들어가는 곳 바운드리에 땅을 투자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새만금은 한두 개의 대기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그 주변 바운드리에 투자를 했을 때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돈을 벌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요, 투자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새만금 산단, 그런 주변 바운드리에 있는 주거지에 대한 희소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 지역에 투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 TV에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